10년 동안 바닥만 보고 살았습니다. 성수동 골목 구석, 하루 종일 남의 구두만 닦던 70대 노인의 한마디가 유니콘 기업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제가 설계한 겁니다. 창립 10주년 행사장에 초대된 구두 장인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회사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회사의 진짜 설립자이자 핵심 기술의 개발자였던 것. 이제 막 시작된 이 기업의 위기, 그리고 초심으로의 극적인 귀환. 오늘의 반전 미담 TV에서는 누구도 알지 못했던 성수동 구두장인의 비밀과 감동의 이야기를 단독 공개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2월 서울 성수동. 트렌디한 공유 오피스와 힙한 스타트업 카페들이 즐비한 이 골목길에서 매일 아침 검정 앞치마를 두른 70대 노인이 구두를 닦고 있습니다. 성실함이 몸에 배어있는 듯한 이 남자 강도영의 손길은 마치 예술가처럼 섬세하죠. 그가 내미는 명함엔 프리미엄 구두 케어라는 글자가 적힌 정갈한 활자체가 눈에 띕니다. 명함은 오래되었지만 모서리 하나 구겨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바쁜 발걸음으로 그를 지나칩니다. 어떤 이는 무심히, 어떤 이는 가끔 동전을 던지며 지나가죠. 하지만 그의 손님 중 몇몇은 그를 정말 성실한 분이라 부르며 소중히 여깁니다. 강도영은 하루에도 수십 켤레의 구두를 닦으며 달라지는 구두의 광택을 보고 조용히 미소를 짓습니다. 구두는 사람의 첫인상이에요.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남도 돌보지 못하죠. 아침 일찍부터 자리를 잡고 앉아 손님을 기다리는 강도영의 일상. 그가 구두에 덧붙이는 세심한 손길은 마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듯한 고요함이 담겨 있습니다. 25년 전 그가 이곳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매일 같은 자리, 매일 같은 시간, 그의 손길에는 과거에 대한 후회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없어 보입니다. 오직 지금 닦고 있는 구두에만 모든 정성을 다합니다. 성수동의 변화는 눈부시게 빨랐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낡은 공장지대였던 이곳이 이제는 젊음과 열정으로 가득한 스타트업의 메카가 되었죠. 높이 솟은 현대식 건물들, 유리창으로 빛나는 공유 오피스들. 그 사이에서 강도영의 구두 닦기 서비스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불변하는 가치를 지키려는 듯이 말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 회사원이 다가와 묻습니다. 어르신, 이런 곳에서 계속 구두만 닦으시기엔 아깝지 않으세요? 이 말에 강도영은 손을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아깝다고요? 이 일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10년이 넘게 이 골목을 지켜왔거든요. 이 말을 하는 그의 눈빛에는 이 젊은이가 알지 못하는 깊은 사연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고요함이 흐릅니다. 마치 자신만의 세계에 살고 있는 듯한 그 표정. 사람들은 그저 구두 닦는 노인으로만 보지만 강도영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골목을 지나는 사람들 중 누구도 이 노인의 손길이 한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술을 설계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골목 끝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다가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이들의 손에는 행사 안내 팸플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무리의 선두에 선 것은 성수동 대형 공유 오피스 하이브라운 센터의 이벤트 기획자였습니다. 그들은 강도영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죠. 저희가 이번에 하이리버 창립 10주년 ESG 포럼을 개최하는데요. 어르신께서 진행하시는 구두 관리 시연이 굉장히 특별할 것 같아서 초대하고 싶습니다.
저희 행사의 주제가 지속 가능한 가치와 전통 기술의 보존인데 어르신의 장인 정신이 참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강도영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런 행사예요. 그곳에는 저보다 훨씬 대단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의 목소리에는 불편함이 묻어났지만 이벤트 기획자의 열정적인 설득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장인 정신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게다가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이라는 점에서 어르신의 일은 우리 행사 취지에도 딱 맞습니다. 그리하여 강도영은 성수동 중심부에 위치한 하이브라운 센터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높은 천장과 세련된 인테리어의 행사장. 그곳에는 전국에서 온 스타트업 대표들과 벤처 투자자들, 그리고 미디어 관계자들까지 가득했죠. 강도영은 자신의 낡은 작업복과 거친 손을 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행사장에 들어서자 현대적인 디자인의 벽면에는 하이리버의 화려한 성공 스토리가 대형 스크린으로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회사의 역사가 타임라인으로 펼쳐져 있었죠. 행사가 시작되고 강도영이 무대에 오르자 몇몇 젊은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지? 행사장에 이런 분이 왜?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그들의 시선은 강도영의 낡은 작업복과 거친 손을 훑어내렸습니다. 강도영은 그 시선들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이상하게도 편안함이 있었죠. 오히려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건 자신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강도영은 담담하게 자신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구두에 먼지를 털어내고 광택제를 발라 정성스럽게 닦아내는 그의 손놀림. 한 켤레의 구두가 반짝반짝하게 변해가는 과정을 보며 사람들은 점차 숨을 죽이고 집중했습니다. 그의 손길에는 마치 마법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구두 닦기가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와 철학이 묻어나오는 듯 했죠. 그 순간 행사장 구석에 앉아있던 나이든 개발자 한 명이 갑자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는 강도영을 다시 한번 자세히 바라봤죠. 그리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분, 혹시 강도영 박사님이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주변 사람들은 의아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도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계시는군요. 10년도 넘었는데 여전히.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개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도영에게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정말 박사님이시군요. 저는 박사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당신의 비전을 배신했습니다. 숨죽이던 행사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려 애썼지만 정답을 아는 이는 몇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그 사실은 행사장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얼굴이 하얘진 이벤트 기획자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리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강도영은 바로 이 유니콘 기업 하이리버의 창립 초기 설계자이자 현재 하이리버의 주력 서비스인 스마트 추천 시스템의 핵심이 된 AI 알고리즘의 실제 개발자였던 것입니다. 2014년 그는 실리콘밸리에서 귀국하여 사람을 위한 기술을 만들겠다는 철학으로 팀을 꾸렸었죠. 당시 그는 이미 인공지능 분야의 권위자로 스탠포드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글로벌 기업에서 10여 년간 연구를 이끌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과거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인공지능이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기술이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제가 꿈꾸던 세상이었죠. 그의 눈빛은 과거를 회상하듯 멀리 보고 있었습니다. 강도영은 처음에 자신의 연구실에서 시작한 작은 프로젝트가 어떻게 하이리버라는 회사로 성장했는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그가 처음 개발한 퍼스널 AI는 단순히 사용자의 행동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장기적인 행복과 성장을 돕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요구는 달랐다고 했습니다. 빠른 수익, 폭발적인 성장, 시장 점유율. 그들이 원한 것은 사람이 아닌 숫자였죠. 주주들과의 마찰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강도영은 모든 지분과 권리를 양도하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지운 채 성수동의 한 구석에서 구두 닦는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젊은 직원들의 눈에는 놀라움과 죄책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일하는 회사의 진짜 창립자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행사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강도영의 손에 있던 구두 브러쉬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죠. 그는 말했습니다. 구두를 닦는 일도 기술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든 가치 있죠. 다만 제가 만든 회사가 그 초심을 잃어버린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 말에 젊은 직원들의 얼굴이 빨개졌고 몇몇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이리버의 기술력과 성공 신화의 진짜 주인공을 이제야 알게 된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을 깨며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정원 하이리버의 현 CEO이자 이 행사의 주최자였죠. 그는 4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으로 완벽하게 다림질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등장과 동시에 행사장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성공한 기업인의 자신감과 카리스마가 넘쳐났지만 강도영을 발견한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누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원의 시선이 강도영과 마주쳤을 때 그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일었습니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그가 다가왔죠. 박사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한 듯 매끄럽게 상황을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행사장의 참석자들을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행사에 특별한 손님을 모시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강도영 박사님은 제가 대학생 시절 인턴으로 일할 때 큰 가르침을 주신 분이죠. 강도영은 정원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정원 씨. 예전 이름이 더 편해서 그렇게 부르죠. 그때 그 어린 인턴이 이제는 CEO가 되었군요. 10년 전 당신은 프로토타입 발표를 돕던 우리 팀의 막내였죠. 그의 말에 정원의 얼굴이 잠시 굳었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미소를 되찾았지만 그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네, 박사님 덕분입니다. 정원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 강도영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다릅니다, 박사님. 이상보단 실적이 필요하죠. 투자자들도 시장도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사님의 철학은 아름다웠지만 그것만으로는 기업을 키울 수 없었어요. 우리는 성장해야 했고 그래서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정원의 말은 분명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당화였죠.
그의 얼굴에는 성공한 사업가의 자신감과 함께 숨길 수 없는 불안감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강도영은 허름한 노트 한 권을 양복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10년도 넘은 듯 낡아 빠진 그 노트의 표지에는 인간 중심 기술 철학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그는 노트를 펼쳐 정원에게 내밀었습니다. 노트의 페이지는 시간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 적힌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강도영의 깔끔한 필체로 가득한 페이지에는 하이리버의 초기 비전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의 회사 철학이었죠. 사용자를 행복하게 만드는 기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알고리즘, 이윤보다는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영. 이게 제가 꿈꾸던 하이리버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신도 처음엔 이 비전에 감동했었죠. 기억하나요? 정원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노트를 받아들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사님, 저도 그때의 꿈을 잊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업을 경영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정원의 목소리에는 이제 자신감보다는 변명하는 듯한 톤이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행사장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을 주목하고 있었죠. 이 상황을 어떻게든 빨리 수습해야 한다는 생각이 정원의 눈빛에 역력했습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한 직원이 정원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사님, 주주총회가 곧 시작됩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대기 중이라고. 정원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강도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박사님. 저는 이만. 그는 강도영의 노트를 황급히 옆에 둔 채 3번 정도 짧게 고개를 숙이고는 무대 뒤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행사장에는 다시 웅성거림이 일기 시작했고 몇몇 기자들은 강도영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하이리버를 둘러싼 위기는 눈덩이처럼 커져갔습니다. 행사장에서 벌어진 일은 순식간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갔고 여러 기술 미디어들은 강도영과 하이리버의 관계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구두를 닦았던 이 노인이 사실은 하이리버의 실제 창립자였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그가 회사를 떠난 이유와 관련된 추측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죠. 먼저 시작된 것은 ESG 평가 하락이었습니다. 기업 투명성 평가 기관은 하이리버가 자사의 역사를 왜곡하고 진짜 창립자를 숨겨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업 윤리 점수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근본적인 기업 철학의 부재가 지적되었습니다. 미디어는 하이리버가 성장에만 집중하느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강도영이 처음 제시했던 인간 중심 기술 철학이 어떻게 변질되었는지가 집중 조명되었죠. 윤리적 기술 개발을 외치던 회사가 실제로는 사용자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폭로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것은 고객 데이터 유출 사고였습니다. 마치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해커 그룹이 하이리버의 보안 취약점을 공격하여 수십만 명의 사용자 정보가 유출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고로 하이리버의 주가는 단숨에 30% 넘게 폭락했죠. 정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사과와 해명만이 이어질 뿐 근본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해 보였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이번에는 직원들의 폭로가 터져 나왔습니다. 회사 내부의 극심한 갑질과 조직 문화 문제가 익명 게시판을 통해 흘러나왔죠. 신입사원들은 과도한 업무량과 상사들의 무시무시한 압박을 증언했고
중간 관리자들은 위아래에서 압박받는 샌드위치 신세라며 고소했습니다. 어떤 직원은 하이리버의 현재 모습이 강도영 박사가 꿈꾸던 회사와 얼마나 다른지를 상세히 증언했죠. 사무실에서는 수시로 우울증 환자가 발생했고 번아웃으로 쓰러지는 직원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부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핵심 인재들이 줄줄이 회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영을 기억하는 창립 멤버들과 10년 이상 함께한 임원진까지도 사임 의사를 표하며 회사가 초심을 잃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죠. 대부분의 퇴사자들은 그들이 처음 입사했을 때의 하이리버와 현재의 하이리버는 전혀 다른 회사가 되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철수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협력 기업들도 계약 해지를 암시했습니다. 주요 고객사들은 다른 솔루션을 찾기 시작했고 앱스토어에서는 하이리버 서비스의 별점이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이 모든 소식을 신문을 통해 접한 강도영은 성수동 골목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구두를 닦으러 온 손님에게 조용히 말했죠.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사람을 빛나게 하지 못하는 기술은 결국 사람을 잊게 만들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잊는다면 그 존재 자체가 의미를 잃고 맙니다. 그의 말에는 비난이나 원망이 아닌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우연히 그 자리를 지나던 하이리버 직원에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삽시간에 회사 전체로 퍼져나갔죠. 인스턴트 메신저와 SNS를 통해 강도영의 말은 수많은 직원들의 마음속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회사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자신들은 어떤 가치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하이리버 본사의 회의실에는 젊은 임직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공식적인 미팅이 아닌 자발적으로 모인 직원들이었죠. 회사의 위기를 목도한 이들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알고 싶었고 또 해결책을 찾고 싶었습니다. 10년 차 개발자 한 명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서비스, 정말 누굴 위한 거였지? 그 질문은 많은 이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처음 하이리버에 입사했을 때의 설렘과 비전은 어디로 갔을까요? 사용자의 행복을 위한다던 우리의 서비스는 언제부터 단순한 매출 도구가 되어버린 걸까요? 이들 중 상당수는 강도영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자신들이 근무하는 회사의 진짜 역사와 창립 철학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죠. 한 디자이너가 말했습니다. 우리 서비스의 핵심 알고리즘이 처음에는 사용자의 장기적인 행복을 위해 설계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지금은 어떻게든 사용자의 시간을 빼앗는 방향으로 모든 게 최적화되어 있잖아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변한 걸까요? 팀장급 직원이 답했습니다. 변한 건 우리가 아니라 회사의 방향성이야. 처음엔 모두가 강도영 박사님의 비전에 감동했지만 투자자들의 압박이 심해지면서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했어. 그러다 어느새 우리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었던 거지. 그의 말에 많은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둘씩 회사에서 겪은 소외감과 윤리적 갈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숫자와 성장만 강조하는 문화 속에서 그들이 느낀 공허함, 사용자의 진정한 행복보다는 이윤을 우선시하는 의사결정들에 대한 불편함이 쏟아져 나왔죠. 같은 시각, 정원은 사무실에 혼자 남아 강도영의 노트를 읽고 있었습니다. 수십 페이지에 걸쳐 적힌 그의 생각들. 기술의 윤리성, 인간 중심 경영, 성공보다 성숙을 택하라는 문장들이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빛났습니다.
정원은 처음으로 자신이 걸어온 길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성공이라는 명목하에 얼마나 많은 타협을 해왔는지, 그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 자문하기 시작했죠. 노트의 한 구절이 특히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기술은 우리를 더 인간답게 만들어야 한다. 기계의 효율성을 추구하며 우리 자신의 인간성을 잃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발전이라 할 수 없다. 정원은 이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영 방식을 돌아보았습니다. 효율성과 성장을 추구하며 어느새 직원들과 사용자들을 단순한 숫자로 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기술은 결국 사람들의 삶에 닿는다. 그 기술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정원은 이 문장 앞에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이리버의 화려한 사옥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야경. 그 불빛 하나하나가 모두 사람들의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원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성수동 골목이 어슴푸레 보였죠. 그곳에서 오늘도 구두를 닦고 있을 강도영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라던 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도구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선이 될 수도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원은 자신이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 돌아보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정원은 결심했습니다. 그는 긴급 경영진 회의를 소집했고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합니다. 기술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회사로. 그의 메시지를 읽은 직원들은 놀라움과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밤새 회의실에 모여 회사의 미래를 고민하던 직원들에게는 마치 하늘에서 내린 응답처럼 느껴졌죠. 5시간의 경영진 회의 끝에 하이리버는 새로운 방향성을 발표했습니다. 사용자 데이터 보호 강화, 알고리즘의 투명성 제고, 직원 복지 개선,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 중심 기술 철학의 복원. 이 모든 것들이 향후 3개월간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정원은 자신의 믿음직한 팀원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에 주변 임원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이리버는 변화의 기로에 섰습니다. 과연 이 회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드디어 하이리버 창립 10주년 기념식 당일이 찾아왔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화려한 축하 행사는 모두 취소되었고 대신 겸손하고 진지한 분위기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재구성되었습니다. 행사장에는 직원들과 언론인들 그리고 주요 파트너사 대표들이 초대되었습니다. 모두가 하이리버의 새로운 비전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었죠. 정원은 무대 위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아닌 겸손하고 진지한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축하의 자리가 아니었죠. 정원은 직원들과 언론 앞에서 진솔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장에 취해 잊고 있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초심을 되찾으려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몇 주간의 깊은 성찰을 통해 하이리버가 본래 추구하던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정원은 회사가 지난 10년간 이룬 성과들을 나열하면서도 동시에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적 발전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 기술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소홀했습니다. 숫자와 그래프에 가려진 진짜 가치를 보지 못했죠.
그의 말에 행 사장은 숙연해졌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죠. 그리고 무대에 강도영이 초대되었습니다. 이번에 그는 평소의 낡은 작업복이 아닌 단정한 양복을 입고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그의 손은 구두를 닦던 거친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그를 향해 정중히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강도영 박사님은 하이리버의 진정한 설계자이자 우리 철학의 창시자이십니다. 오늘 박사님을 공동 설계자이자 명예 고문으로 모시려 합니다. 행사장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 강도영을 무시하듯 바라보던 젊은 직원들도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지요. 강도영은 천천히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며 행사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감동과 그리움,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10년간 구두를 닦은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그리고 이 회사의 초심을 닦아온 것이지요. 강도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행사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회사를 떠난 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구두를 닦으며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기술이 아닌 사람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죠.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 도구로 무엇을 만들 것인가는 우리 모두의 선택입니다. 오늘 하이리버가 다시 시작하는 이 길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의 말에 행사장은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누군가는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강도영과 정원이 무대 위에서 악수하는 장면은 여러 언론의 상징적인 이미지로 소개되었습니다. 행사 후 정원은 전사 메일을 통해 새로운 경영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하이리버는 기술적 성취만큼이나 사회적 가치에 주목할 것입니다. 모든 서비스는 사용자의 행복과 성장을 목표로 재설계되고 직원들의 복지와 성장에도 투자할 것입니다. 우리는 강도영 박사님의 초심으로 돌아가 진정 사람을 위한 기술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 소식에 직원들은 환호했습니다. 투자자들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의구심을 표했지만 곧이어 터져나온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며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사용자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하이리버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고 언론들도 이 변화를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하이리버는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구두를 닦던 한 노인의 변함없는 철학이 있었죠. 운명의 기념식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성수동 골목에는 여전히 강도영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는 하이리버의 명예 고문이 되었지만 그의 일상은 크게 변하지 않았죠. 그는 여전히 아침 일찍 자리를 잡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두를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알고 그에게 인사를 건넨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이리버의 젊은 개발자들이 종종 그를 찾아와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강도영이 10년 전에 설계한 알고리즘의 원리를 물었고 그 안에 담긴 철학에 대해 배우고자 했죠. 강도영은 구두를 닦으며 그들의 질문에 답해 주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젊은 개발자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고 그들은 메모를 하며 열심히 그의 지혜를 흡수했습니다. 한 젊은 신입사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박사님, 이제는 그만 쉬셔도 되잖아요. 회사에서 모시고 싶어 하시는데요. 멋진 연구실도 준비해 두었다고 들었어요. 직원들 모두 박사님의 지도를 받고 싶어 합니다. 강도영은 구두를 닦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은 편안하고 따뜻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깊은 지혜가 묻어났죠. 이 일이 편해서요. 10년 넘게 해온 일인데 어디 쉽게 놓겠어요. 그리고 말이죠. 세상이 나를 잊어도 나는 나를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초심은 매일 닦아야 윤이 나는 법이니까요. 그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구두를 닦는 일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철학을 실천하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그들의 삶에 작은 가치를 더하는 것. 그것이 강도영이 택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간다는 듯 말했죠. 박사님이 구두를 닦는 게 아니라 박사님이 회사를 닦고 계셨던 거군요. 우리가 잊었던 가치를 계속 지켜오신 거고요. 강도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청년의 통찰력에 대한 인정과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구두를 닦기 시작했죠. 이제 그의 손님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를 구두 닦는 노신사로 대하며 그의 일을 존중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정체가 알려진 이후로 더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구두를 닦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강도영의 지혜와 겸손함에서 많은 것을 배웠죠. 그날 오후 정원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소의 완벽한 정장 차림이 아닌 조금은 편안한 차림새였습니다. 말끔히 깎은 머리카락 사이로 새치가 보이기 시작했고 눈가에는 피로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구두를 내밀며 말했죠. 박사님, 이 구두 좀 닦아주시겠어요? 새롭게 시작하려면 발부터 단정해야 할 것 같아서요. 강도영은 구두를 받아들고는 정성스럽게 닦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그 한 켤레의 구두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원은 회사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직원들의 열정이 되살아나고 사용자들의 반응도 점차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했죠.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모두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골목길 끝에서 빛나는 하이브라운 센터와 그 아래에서 구두를 닦는 강도영의 모습. 기술과 인간, 성공과 가치, 성장과 성숙. 모든 것이 이 골목에서 만나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박사님, 매주 이 시간에 찾아와도 될까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강도영은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의 미소는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일터에도 강도영과 같은 숨겨진 가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초심은 매일 닦아야 윤이 나는 법이라는 그의 말처럼 우리가 잊고 있던 것들에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반전과 감동을 전해드리는 반전 미담 TV였습니다.